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빌딩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서남 중개법인에 소속된 노현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튜브는 빌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빌서남 중개법인의 윤상현 상무라고 합니다. 계약을 진짜 많이 쓰셨잖아요. 올해 16건, 임대 10건. 놓쳤던 물건들도 더 많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괜찮았던 물건들 좀 오늘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물건부터.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좀 안정적이면서 되게 좋아했던 매물 중 하나는 수화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 저에겐 너무 아쉬웠던 건물이었어요. 롯데백화점 본점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집중했던 곳 중 하나는 바로 페럼타워가 옆에 있는 겁니다. 프라임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연면적 10,000평 이상 되는 건물, 그런 건물을 프라임 오피스라고 하는데 페럼타워가 둘러싸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이 상업지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위치 내에서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였는데, 이 건물을 살펴보면은 건폐율은 98%, 용적률은 938%로 상업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한 상태였고요. 그 이유는 준공연도가 69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기서 주목했던 게 건폐율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상업지역은 현재 시점에서 600, 그리고 용적률은 800%지만 4대문 안에서는 이제 600%이죠. 근데 건폐율 같은 경우는 38%를 이득 본 걸 저는 가장 큰 장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층당 면적이 보시면은 한 층에 76평씩 건평이 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짓게 되면은 40평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페럼타워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좀 잘 나왔죠. 3%가 넘었기 때문에 수익률도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게 경매 방식으로 건물이 매각이 됐어요. 약 기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과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160억부터 시작했던 게 19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낙찰은 됐어요. 그 다음날 계약 날에 어떤 변수가 좀 생기면서 190억에 또 치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 계약을 못하게 됐던 상황이었고, 제가 불렀던 금액은 182억 5천이었고요. 결국 190억에 실거래가 됐고 등기 이전까지 되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물건이에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다시 생각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물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 살펴보고 거기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잘 알고 사셨는지 그건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제 매수자분한테 꼼꼼하게 제가 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 부분이 좀 크리티컬했었기 때문에 우리 매수자분께서도 좀 갈팡질팡을 했지만 임차사도 제가 봤을 땐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초에 좀 거래를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계약이 안 됐던 상황인데, 누구랑 쓸 뻔하셨죠? 이사님과 같이. 그러니까 너무 네. 아까워. 위치는 한강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건물 없이 이제 나대지 상태로 진행을 했던 매물입니다. 매가는 150억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대지 면적은 91평,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너비는 이제 30m 한남대로에 접해 있었고, 측면에는 6m 도로에 또 접해 있었습니다. 남산 터널, 그리고 한남 제1고가차도, 그리고 이제 한남대로를 지나가는 입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고 가시가 좀 확보가 되어 있었던 매물이어서 그를 검토하신 분은 이 나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시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검토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이제 용도 지역이 이제 완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많은 용적률과 그리고 건물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2종 일반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건폐율 60%를 확보할 수 있어서 남향이지만 일조권 사선에 최대한 좀 적게 저촉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이 지하층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설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었고요. 건물을 짓게 되면은 한남 고가차도에서도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이 건물이 가장 먼저 보였고, 거의 측면에 이 정도 건물보다는 조금 낮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광고판 업체랑도 어느 정도 소통이 돼가지고 부가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매물을 저희가 검토하는 시점이 이제 전국이 좀 안 좋은 시점이었어가지고 시위를 다 이쪽에서 하셨어요. 그 시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나대지를 매입해서 잔금 기간이 짧았을 때 이자 비용만 내고 계속 그냥 유지만 해야 될 수도 있다
없다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었고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매물이 매각이 되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자체를 이제 150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138억 6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매각이 되고 나서 여기 지금 BMW 요 건물도 매각이 되면서 이쪽에도 이제 거래 사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여기는 뭔가 시세 차익도 시세 차익이지만 좀 상징성 있는 입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 설계를 뽑아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이쪽 라인에서도 랜드마크급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서 그때 당시에 조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매입을 고민하시던 분이 약간 좀 유명인이셔서, 공인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화환이 쫙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앞에 경찰차랑 막 사람들 시위하고 있고, 시세 차익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거래를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성수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매매 가격은 그 당시에 151억하고 5천 네. 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면적은 여기 성수동은 한 2평? 많게는 맞아요. 10평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토지 대지가 한 2평 정도 차이가 나서 뭐 한 60평이 좀 안 되는 땅이었었고, 연면적은 한 170평 만실이었고, 뭐 3, 4층은 이제 주택이라서 요거는 뭐 용도 변경하는데도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성수감자탕과 여기 디올 그 사이에 있는 메인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정도에는 사실 최고가였어요. 이게 한 2억 한 6천, 뭐 7천 정도 레인지 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매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성수동을 제가 한 2년 정도 전부터 계속 파밍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하나 딱 느꼈던 거는 진짜 솔직하게 임대차가 붙는구나. 뭐 썩어 뭐 문드러진 무슨 막 그런 것들도 수익이 8% 10%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다시 계산해보고 다시 계산해봐도 진짜 그 수익률이 나오는 거여서 이거는 되겠다. 이거를 매입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명도를 한 9개월 정도간. 근데 뭐 다들 뭐 명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말이 9개월이지 살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명도를 시키니까 커버낫이라는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이 커버낫 업체를 맞추려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한 1200개 정도 업체를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성수동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층 뭐 2층 이상에 비어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메인길. 근데 그거를 뚫고 커버낫이라는 업체가 다 쓰겠다라고 해서 아마 뭐 저도 이제는 못 들어가 보거든요. 이분들의 허락이 있어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뭐 창고나 아니면은 뭐 직원들 휴게실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지하 1층, 지상 1층, 그 다음 2층은 리테일 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방수 같은 것도 다 잘 해놔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올해대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랑 그 다음에 내년 어디를 봐야 돼요? 사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 리테일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수, 한남, 그리고 로데오를 좀 보시는데요.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리테일 업체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1순위로 위치를 좀 보고 있고요. 촌이나 서촌 같이 서브로 또 글로벌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도 지금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임대 수익이 받쳐줘야지 건물 값도 오를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금액대가 높아지면은 뭐 로데오나 그리고 성수, 압구정 뭐 이렇게 다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 수요가 어느 정도 그쵸. 받쳐줘야지 임대 수익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좀 집중하고 있는 곳이 개인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개동이나 서촌, 그리고 북촌 그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자본력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올해처럼 올라갔던 성수 그리고 도산공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키워드는 임차인이다 그쵸.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신 발언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은 하시는 거지만 용산이에요. 용산을 좀 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이미 많이 거래도 많이 되고 이 용산 공원이 그래도 그대로 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서울숲도 있고 아틀리에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수동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도 그런 컨텐츠들을 일반 개인이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들이 있을 만한 곳에 좀 선점해 두면 어떨까? 계약서를 가장 많이 다루시는, 그렇죠. 그리고 뭐 계약을 또 가장 많이 쓰시는 노현우 팀장님 모시고 오늘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빌딩 뚜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